자, 운동량 문제풀이 할게요. 자, 1번, 101번, 질량이 200g, 물체 속력이 5m/s로 운동할 때 운동량의 크기. 자, 운동량의 단위는 여기 보시면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s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의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좀 바꿔주셔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g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0.2kg이죠. 그러니까 0.2kg 곱하기 5를 하면 1kg 미터/s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02번 볼게요.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질량이 2kg줄. 자, 질량이 2kg의 물체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물체의 합력을 의미하죠. 또는 알짜 힘을 의미합니다. 자, 0에서 3초까지는 운동량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에서 5초까지는 운동량이 변했기 때문에 알짜 힘이 존재를 하는데 그 알짜 힘이 기울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0을 하면 마이너스 5뉴턴,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기억. 0에서 3초까지 물체 알짜힘이 작용한다. 알짜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0에서 5초까지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20m입니다. 자, 이동 거리를 알려면 공식을 사용하거나 또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오른쪽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는 일단 시간 구간이 3초랑 5초니까 3초, 5초 구간을 이렇게 나눠주세요, 먼저. 그 다음에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잖아요. 근데 질량이 2kg이라고 했으니까 운동량이 10일 때 속도는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5 써주고 일정하게 됐죠? 그 다음에 3초에서 5초 사이는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할 건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3초에서 5초, 0초에서 5초까지 이동거리는 이 면적이 이동거리니까 3초까지는 15m. 그 다음에 3에서 5초까지는 5m를 이동했네요. 그래서 총 이동거리는 20m입니다.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디귿번 3에서 5초까지 물체 작용한 알짜 힘의 크기는 5N이다. 이것도 맞네. 정답은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3번, 103번 볼게요.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 B가 서로 접촉한 상태에서 크기가 F인 힘을 A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것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A의 힘이 작용한 순간부터 A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2, 1입니다. 자, 그럼 봐봐. 운동량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얘기랑 똑같고,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라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2초일 때 운동량이 40인데 이것을 A의 질량으로 나누면, A의 질량 2로 나누면 이게 A의 속력이 돼요. 그러니까 2초일 때 속력이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기울기 값이니까 A의 가속도가 10m/s 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A가 10이면 B도 같은 가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죠. 한 덩어리니까. 그러면 A의 알짜 힘이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는 거니까 20N이 되고, B의 알짜 힘은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니까 10N이 되네요. 그러면 이 F 합력은 각각의 알짜 힘을 더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30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A의 가속도는 10m/s 제곱이다. 맞고, B의 작용 알짜 힘은 10N. 맞고, F는 20N이 아니라 30N이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104번 봅시다. 자, 다음은 정지 상태에서 사격할 때의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찾으세요. 총알이 발사되기 전 총과 총알의 운동량의 합은 0이다. 맞죠? 왜? 정지 상태에서 사격을 하는 거니까. 맞고, 그 다음에 총알이 발사되기 전 운동량의 합이 0이므로 총알이 발사된 후에도 운동량의 합은 0이다. 맞죠?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총알이 발사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총이 움직인다.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반대 방향.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반대 방향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때 총의 질량이 총알의 질량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쵸? 당연히 총의 질량이 총알보다 훨씬 더 크죠? 총알에 비해 총은 느리게 움직인다. 총은 당연히 느리게 움직이겠지.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총알의 질량을 스몰 m, 총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한다면 발사 전 운동량의 총합 이거는 발사 후 운동량의 총합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V0 더하기 라지 m 0는 스몰 m V A라고 할까요? A 총알을 A라고 하고 총을 B라고 합시다. 플러스 라지 m V B가 되거든. 그런데 총이 이렇게 있으면 총알이 앞으로 나가면 총은 반작용에 의해서 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MVA는 라지 MVB가 돼. 근데 총알의 질량이 작고 총의 질량이 크니까 총알의 속력은 빠르고 총의 속력은 느려져요. 아시겠죠? 됐다. 그러면 104번 됐고요. 105번 봅시다. 질량은 3kg인 공 A와 질량이 4kg인 공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여 충돌했고 충돌되는 속력이 각각 15이다. 충돌 후 B가 오른쪽으로 7m 속력을 운동하였다면 충돌 후 A의 속력을 구하세요. 그러면 얘는 일단 방향 설정합시다. 얘가 플러스 방향이면 얘를 마이너스 방향. 그죠? 아니다. 반대로 합시다. 만약에 이 녀석이 플러스 방향이면 얘를 마이너스 방향. 그러면 충돌 후 A의 속력을 마이너스 VA라고 하고 그 다음에 B의 속력을 마이너스 7이라고 합시다. 반대로 한 건데? 다시 이 녀석을 마이너스, 얘를 플러스 VA, 얘를 마이너스 7. 그럼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은 3 곱하기 마이너스 10 더하기 4 곱하기 5. 이 녀석은 충돌 후 운동량의 총합이랑 똑같기 때문에 3 곱하기 VA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7 하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30 더하기 20은 3VA 마이너스 28이 되고요. 28을 넘기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28이 되니까 18이 되겠네. 플러스 18 이게 3VA가 되죠. 따라서 VA는 얼마다? 플러스 6m/s가 됩니다. 그러니까 A의 속력은 6m/s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이렇게 해도 돼. 봐봐. 얘를 마이너스 플러스로 잡고 얘를 마이너스로 잡으면 B의 속도 변화량이 얼마 나왔습니까? 속도 변화량이야.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7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12? 12가 됐죠. 마이너스 12. 그러면 A의 속도 변화량은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럼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질량비가 3대 4니까 속도 변화량의 비는 4대 3이 돼야 돼요. 4대 3. 그러니까 3이 크기야 크기. 3이 12가 됐다는 얘기는 4는 16이 된 거지. 그래서 플러스 16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더하기 16이니까 A의 속력은 6m/s 이렇게 계산해 주셔도 돼요. 자, 106번 봅시다. 정지해 있던 질량 5kg 물체가 폭발하여 2kg, 3kg로 분리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A가 왼쪽으로 6m/s 속력을 운동하였다면 폭발 후 B의 운동 방향과 속력을 구하세요. B의 운동 방향은 오른쪽으로 가겠죠. 당연히 폭발했으니까 오른쪽 방향이고 A와 B의 질량비가 2대 3이니까 속도 변화량의 비가 2대 3이 돼야 돼요. A랑 B가 처음에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할까요? 여기를 이제 플러스라고 해볼게.
자, 마이너스 6만큼 차이가 났는데 질량 B가 2대 3이면 속도 변화량의 B가 3대 2가 돼야 돼요. 3대 2. 3대 2. 크기값이 3대 2가 돼야 돼. 3대 2.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4가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B의 속력은 오른쪽으로 4m/s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4m/s. 107번 봅시다. 그림은 수평면 실험대에 놓여있는 A와 B 사이에 용수철을 압축시키고 실을 끊어 분리되는 순간, 자, 얘는 분리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자, AB는 양쪽 수레에 멈출 때 동시에 도달했다. 자, 양쪽 수레에 동시에 도착을 했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볼까? 모든 마찰을 무시한다. 그러면 얘가 분리된 후 얘네들은 등속도로 운동을 하거든. 등속도로 운동하니까 이동거리의 B가 곧 속력 B가 되겠죠. 왜냐하면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얘가 똑같은 거 아니야? 멈출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거리하고 속도는 비례관계가 있어서 이동거리의 B가 속력 B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2대 1이니까 A의 속력이 2V, B의 속력이 V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A와 B의 질량 B는 분리되는 순간의 속력 B랑 똑같기 때문에, 속력 B의 역수랑 똑같기 때문에 A와 B의 질량 B는 1대 2가 돼요. 운동량이 보존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지 뭐. A의 질량을 MA, B의 질량을 MB라고 한다면 분리 전의 운동량은 이렇게 구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분리된 후 운동량은 이렇게 구하거든요.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그러니까 이 MAV는 MBV랑 똑같아서 VV가 약분이 되니까 MA 대 MP는 2대 1이 돼요. 1대 2인데 뭐야? 1대 2가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A를 스몰 m이라 한다면 B는 2m이 됩니다. 2m. 기억. 니은. 질량 B는 1대 2다. 맞고 D것은 틀렸네. 속력 B는 2대 1이 되고 수레 멈출 때에 도달하기 직전의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A와 B가 같다죠. 왜냐하면 A는 질량이 m이고 그 다음에 속도가 2v, 그 다음에 B는 질량이 2m이고 속도가 v니까 이거 같지 않습니까? 틀렸고, 그 다음 기억. 용수철이 A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용수철이 B에 작용한 힘의 크기랑 같다. 맞습니다. 용수철이 작용한 힘은 작용 반작용은 아닌데 작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고요. 108번 봅시다. 수평면의 정지 상태에 있는 B를 향해서 운동을 하고 충돌 전과 후의 모습을 나타낸 건데, 어랍쇼 충돌 후 A가 정지했대. 얘가 정지 상태, B가 정지 상태였는데 A가 정지 상태가 되었죠. 자, 그러면 한번 운동량 보존 법칙을 사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A의 질량을 MA, B의 질량을 MB라고 해본다면, 그 다음에 충돌 후 B의 속도를 VB라고 한다면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은 8MA가 되고 충돌 후 운동량의 총합은 MBVB가 되네요. 그러니까 충돌 후 운동량, B의 운동량은 A의 충돌 전 운동량하고 똑같네. 맞죠? 근데 A하고 B의 질량이 같다고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8M, 얘가 MVP. 질량이 주어지면 VP는 8이 되겠네. 얘가 8m/s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충돌 전 AB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AB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 이건 당연히 같죠. 운동량이 보존되니까 충돌하는 동안 A가 B, B가 A에게 작용 반작용이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정답은 4번이 돼요. 됐죠? 자, 근데 하나 팁. 자, 봐봐. 질량이 똑같아. 질량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속도 교환이 일어나면 얘는 완전 탄성 충돌이고
완전 탄성 충돌이 되면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됩니다. 팁이에요. 팁. 완전 탄성의 팁입니다. 자, 109번 봅시다. 자, 질량이 1kg인 찰흙이 3m/s 속력 날아와 정지에 있는 질량이 2kg 수레와 한 덩어리 되어 융합되어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일단 충돌 전의 운동량은 찰흙밖에 없죠. 얘가 3이야, 3. 그 다음에 수레는 0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충돌 후 얘네들은 3kg으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1m/s가 될 것 같습니다. 기억 맞고 미음 맞고 기억이 맞는 게 아니지. 3인데 왜 3kg m/s 틀렸고 니은 맞고요. 충돌된 후 운동 에너지의 합은 보존되지 않는다. 이거 맞아. 운동 에너지 합이 보존되는 경우는 완전 탄성밖에 없고 융합은 융합이죠. 얘는 완전 비탄성이라서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디귿번도 맞습니다. 정답 4번. 110번 봅시다. 자, 수평면에서 AB가 같은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나는 자, AB 사이거리를 주어진 건데 이 AB 사이거리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사이거리를 시간에 따라 주어진 거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기울기는 AB 사이의 상대 속도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상대 속도의 크기. 자, 그러면 0에서 2초까지 한번 봅시다. 0에서 2초까지는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 얘는 상대 속도가 얼마냐면 2m/s인데 가까워지고 있는 거고 2에서 6초는 상대 속도의 크기가 2, 3, 4니까 4분의 4니까 1m/s죠. 여기서는 멀어지고 있는 거야. 멀어지고 여기서는 가까워집니다. 자,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정성적 표현이 뭐냐면 1초당 서로 두 물체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거리가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이에요. 또는 물체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속도가 상대 속도라고 그랬죠. 그런데 0에서 2초까지는 점점 좀 가까워지고 있잖아. 가까워지는 속도가 2가 되는 거고 2에서 6초까지는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멀어지는 상대 속도가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 상황에서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는데 서로 가까워지고 있다. 이 얘기는 B의 속력이 A 속력보다 일단 느린 거야. 느린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상대 속도가 2가 됐다는 얘기는 B의 속력이 2m/s가 된다. 이 말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상대 속도를 정량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의 크기는 네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면 되거든. 됐죠? 네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면 상대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VAB의 상대 속도를 봅시다. 그러면 B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면 되는데 이 녀석 속도를 VB라고 해볼게. 그러면 VB 빼기 자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 한다면 플러스 4가 돼요. 4. 근데 이게 가까워지려면 A가 봤을 때 B는 왼쪽으로 이만큼 다가와야 되거든. 마이너스. 그죠? 그러니까 B의 속도가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AB가 질량이 1kg, 2kg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충돌 전 A의 속력은 4m/s입니다. 자, 이럴 때 4초일 때 B의 속력을 구한 거잖아. 그럼 봐봐. 일단은 충돌 전 A와 B의 속도를 구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충돌 후 A의 속도를 V라고 해본다면 B의 속도는 V 플러스 1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상대의 속도가 1만큼 차이가 난 거니까.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이제 운동량 보존을 쓰면 충돌 전 운동량은 1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2 그다음 충돌 후 운동량은 1 곱하기 V 더하기 2 곱하기 V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여기는 4 더하기 4니까 8이 되고 여기는 V 더하기 2V 더하기 2가 되지 않습니까? 얘가 3V 더하기 2가 되죠. 넘어가면 6은 3V, V는 2m/s가 되네. 충돌 후 얘는 2m/s로 바뀌고 이 녀석은 3m/s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4초의 속력은 3이 되겠네. 자, 111번 봅시다.
자, 물체 A가 3m 속력으로 정지해 있는, 자, 정지해 있는 BC를 향해 운동하고 있고, 충돌 전후 A, B, C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충돌 전 질량이 2kg인 C는 B에 접촉하여 정지해 있었습니다. A의 질량을 구하세요. 일단은 아는 거 써보죠. 뭐 C의 질량은 2kg이고 A하고 B의 질량을 모르네. 근데 위치 시간 그래프를 봤더니 아마 2초일 때 충돌을 한 것 같고, 충돌한 다음에 B는 그대로 정지. B는 그대로 정지. 그 다음에 A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얘는 아이고 반대를 헷갈리니까 얘는 왼쪽 방향. C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네.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 한다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방향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운동량 보존 쓰면 돼요. 처음에 얘가 플러스 3이잖아. 그러니까 A의 질량을 MA, B의 질량을 MB라고 한다면 처음 운동량은 3MA가 될 거고, 나중 운동량은 A가 2초 동안에 이만큼 변한 거죠. 맞죠? 2.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1. 맞죠? 그 다음에 B는 그대로 정지니까 제로. 그 다음에 C는 3초, 4초, 2초 동안에 8, 10, 4m를 갔으니까 플러스 2네. 얘는 2가 돼요. 됐죠? 그러니까 3MA는 MA 마이너스 MA 더하기 4가 되죠? 그러니까 4MA는 4가 되기 때문에 A의 질량은 1kg이 됩니다. 됐죠? 자, 112번 봅시다. 자, 일직선상에서 물체 A가 B를 향해 운동하고 있고, 나는 A와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일단 A는 충돌을 한 다음에 정지했네. 정지. 충돌한 다음에 정지를 했고, B는 충돌한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죠. 그죠? 이때의 속력을 V라고 해본다면 VB. 근데 이 VB가 T초 동안에 S만큼 이동한 거니까 T분의 S네. 그러니까 이거 좀 봐봐. 충돌 전 A의 속력하고 충돌 후 B의 속력이 똑같고 속도 교환이 일어났어. 그죠? 뭐라? 속도 교환이 일어났네. A의 질량을 MA, B의 질량을 MB라고 한다면 써보자. 이 녀석이 V, 얘가 정지, 그리고 나서 얘가 정지, 얘가 V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MAV는 MBV랑 똑같죠? 요거 지워지면 MA랑 MB랑 질량이 같네요. 충돌 후 속도 교환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A와 B의 질량이 같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자, 그러면 기억.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충돌 후 B의 운동량과 같고 맞고, 에너지와 운동에는 같다. 당연히 같죠. 속도 교환이 일어나면 이게 완전 탄성 충돌이거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돼서 A 운동 에너지와 B 운동 에너지는 같습니다. 113번 볼게요. 충격량의 크기. 자, 충격량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이게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랑 똑같은데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얘는 나중 운동량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는 건데 요 녀석이 킬로그램이잖아. 그러니까 질량을 다 킬로그램 바꿔줘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0.04, 얘는 0.05, 얘는 0.0입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하고 요거를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얘는 0.12, 얘는 0.1, 얘는 0.08이 되겠네. 그 다음에 114번 봅시다. 중력이 없는 우주공간에서 정지했던 A가 정지해 있는 B를 향해 질량이 20kg의 물질을 던지자 물체는 20m를 일정한 속력으로 날아가 5초 후에 B에 들어있다. 봐봐. 20m를 일정한 속력으로 날아가서 5초 후에 걸렸다는 얘기는 출발했을 때 물체의 속력이
4m/s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럼 보세요. 물체를 던지는 동안 A가 물체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방향과 크기. 자, 충격량을 물어본 거죠. A가 물체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랑 똑같은 게 A가 물체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얘는 물체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랑 같은 거지. 근데 이거는 결국에 뭐랑 똑같은 거냐면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나 나왔냐면 처음에는 정지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다음 나중 상태는 4 곱하기 20이니까 80이네. 그래서 20 곱하기 4 더하기 20 곱하기 0는 80이에요. 80. 그러니까 B의 운동량 변화량이 80이고 이거는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 80이고 물체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80이 돼요. 그러니까 A가 물체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80이 되고 방향은 반대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은 왼쪽 방향, 그 다음에 크기는 80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 115번 봅시다. 투수가 던진 질량이 0.2kg 야구공을 타자가 방망이로 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투수가 던진 공은 수평 방향으로, 자, 투수가 던진 공은 수평 방향으로 35m/s로 날아가고 친 직후 야구공은 반대 방향으로 50m만큼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야구공의 운동량 변화량을 보면, 자, 얘가 플러스 50, 얘가 마이너스 50이라 한다면, 자, 나중 운동량은 0.2 곱하기 50 빼기 처음 운동량은 0.2 곱하기 마이너스 35가 되겠네. 그러면 얘를 해주면 100, 10이네. 10이고 이 녀석을 해주면 35 곱하기 0.2는 5, 20, 3, 6, 7이네. 7. 근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7이네. 그 야구공의 운동량 변화량은 17kg/m가 되고 요게 야구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랑 같아. 그죠? 그럼 디귿. 방망이로 친 야구공이 방망이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7이다. 이거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야구공의 운동량 변화량은 야구공의 변화량은 야구공이 받은 충격량 크기보다 크다가 아니라 같다. 그 다음에 투수가 야구공을 빠르게 던질수록 운동량은 당연히 커지겠죠. 빠르게 던진다는 얘기는 처음 운동량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빼기가 커지는 거잖아. 빼기가 커지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커지니까 얘가 마마 뿔이 되니까 더 커지겠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정답. 자, 116번 봅시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질량이 3kg인 공의 크기가 F인 일정한 힘을 작용하여 공의 속도가 0초일 때 2m/s에서 2초일 때 4m/s로 증가했습니다. 일단 공의 운동량 변화량은 4 곱하기 3 빼기 3 곱하기 2니까 12 빼기 6이니까 6만큼의 운동량이 변했고 이게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랑 똑같죠? 근데 충격량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잖아요. 2초. 그러니까 이 힘이 얼마가 된다? 3N이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 맞네. 그 다음에 기억도 맞네. 디귿번. 충격량의 크기는 12가 아니라 6이 되고 운동량은 충격량과 단위가 같습니다. 단위가 같이 사용해요. 같이. 자, 그런데 충격량을 구할 때 운동량을 구할 때 굳이 충격량의 단위를 쓰지 말고 충격량을 구할 때 굳이 운동량의 단위를 쓰지 마세요. 알겠죠? 자, 117번 봅시다. 자, 마찰이 없는 직선상에서 질량이 1kg 물체 A는 오른쪽. 자, 오른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합시다. 플러스 방향. 그 다음에 질량이 2kg인 물체 B는 왼쪽. 자, 왼쪽은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합시다. 정면 충돌을 하고 A는 왼쪽으로, 그 다음에 B는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자, 일단 운동량 보존 법칙을 씁시다. 자, 충돌 전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1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2 곱하기 V. 맞죠? 그러면 3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넘어오면 4.
얘는 2V가 되니까 V는 2m/s가 돼. 기억 틀렸네. 맞죠? 아닌가? 1, 3, 4, 3,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아, 플러스 1, 3이구나. Sorry, I'm so sorry. 자,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이 넘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잖아. 아, 얘가 플러스 2네. 그러니까 2V가 되니까 V는 1m/s가 되네요. 자, 충돌 후 A, B의 운동량의 합은 5이다. 아니죠. 4이죠.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 운동량의 합과 같으니까 4. 4가 아니지. 왜 자꾸 실수? 요거네. 운동량의 합이 얘잖아. 얘. 마이너스 1이네. 그러니까 크기는 1이네. 1. 자, 그 다음에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죠? 그럼 A의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 뺀 거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3 빼기 1 곱하기 3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6이 되네. 6, 마이너스 6. 그래서 크기는 3이 아니라 6이 됩니다. 정답은 1번. 자, 118번. 질량이 2kg인 공을 80m에서 가만히 놓아 지면에 떨어뜨렸더니 지면에 충돌한 직후 15m/s 속력 T에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 직후 속력이 15m/s. 직후. 이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자, 지면의 충돌 직전의 속력 구합시다. 충돌 직전. 자, 일단 공기 저항을 무시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구간이죠. 그러니까 등가속도니까 V는 루트 2GH 루트 2 곱하기 10 곱하기 80을 해주면 얘는 얼마입니까? 40이네. 40. 거기 1번 맞고, 충돌 직전 운동량의 크기는 40 곱하기 2니까 40 곱하기 2니까 80 이거 맞고, 지면과 충돌한 직후 운동량은 자, 질량이 2kg이잖아. 충돌 직후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본 거니까 30 맞죠? 그 다음에 지면이 공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자,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과 같고, 이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벡터, 벡터 변화량을 구해줘야 돼요. 자, 튕겨 나왔을 때를 플러스 방향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30이 되고 빼기 충돌 직후가 속력이 40이고 질량이 2kg이니까 마이너스 80이 되겠네. 마이너스 80.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110이 되네요. 그래서 100이 아니라 110 뉴턴 S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 5번. 자, 공이 지면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방향과 공에 작용한 중력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다. 맞죠? 중력은 연직 아랫 방향이고 충격량은 연직 윗 방향이잖아. 얘는 연직 윗 방향, 그 다음에 얘는 연직 아랫 방향, 반대 방향입니다. 자, 119번 봅시다.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왔는데 힘 시간 그래프에서는 이 면적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되죠. 0에서 1초 동안은 플러스 4. 자, 1에서 3초 동안은 2초 동안 평균 힘이 2니까 플러스 4네. 그죠? 그래서 3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플러스 8이 됩니다.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8 써주면 될 것 같고, 120은 자, 질량이 1kg.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나왔는데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합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일단 요 기울기가 얼마야? 4분의 8이니까 플러스 2. 이게 합력이 돼. 합력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4초 이후에는 운동량이 변화가 없으니까 합력이 0가 돼요. 그래서 5번 틀렸다. 바로 5번이네. 정답은 5번이네. 5번 틀렸어요. 합력의 크기가 작용하는 게 아니라 0뉴턴이 됩니다. 자, 그러면 0에서 4초까지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4초고, 자, 0초일 때 속도가 1이야, 1. 그 다음에 4초일 때 속도가 9네.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럼 평균 속도가 얼마입니까? 5죠? 5 곱하기 4니까 20m네. 요 면적이 20m. 그 다음에 0에서 4초까지 가속도는 기울기지 않습니까? 4초 동안에 8 변했으니까 2 맞고, 0에서 4초 동안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이네 8. 그 다음에 4초일 때 속력은 9. 이거 맞네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21번 봅시다. 철수는 점피에 있던 공을 차서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나는 공이 운동한 순간부터 공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속도 시간 그래프네. 자, 공의 질량은 m. 이해된 설명으로 오는 것을 고르세요. 자, 일단 속도 변화량이 이만큼 났네. 속도 변화량의 크기 값을 보면 2분의 3v가 된 거죠. 그럼 여기다가 질량 곱한 게 공의 운동량 변화량이겠죠, 뭐. 그치? 그러니까 디귿번. 자, 벽이 공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은 질량에다가 속도 변화량이 아까 전에 2분의 3이었잖아. 그러니까 크기 값이 2분의 3 mv네. 틀렸네. 그 다음에 운동량 변화. 니은 공의 운동량 변화량은 공이 받은 충격량과 같다. 이거 당연히 맞는 거고. 공의 운동량의 크기. 충돌 전은 mv이고 충돌 후는 2분의 1 mv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돌 전이 충돌 후보다 크다. 기억도 맞네요. 정답 3번. 자, 122번 봅시다. 질량이 2kg인 물체가 마찰이 없는 빗면을 내려와 마찰이 없는 수평면을 통과하고 마찰이 있는 수평면을 지나다 정지한 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마찰이 있으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거 좀 기억하시고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는 가속도, 그 다음에 면적은 이동 거리. 그러니까 0에서 1초 구간의 요 면적이 경사를 내려오는 구간이 경사 구간. 그 다음에 1에서 3초 구간이 마찰이 없는 수평 구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에서 5초 구간이 마찰이 있는 수평 구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의 가속도니까 경사에서 기울기는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찰이 있는 구간에서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2분의 3. 됐다. 2초일 때 운동량의 그 2초는 여기잖아. 여기 2초. 2초일 때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되니까 6 맞고, 그 다음에 3초부터 5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랑 똑같은 게 운동량 변화량.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 값하고 똑같죠? 그럼 운동량이 얼마 변했니? 나중 운동량은 제로고 속도가 제로니까 그 다음에 처음 운동량이 3에다가 2로 곱하니까 6이잖아. 이거 맞고. 그 다음에 0에서 1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과 똑같죠? 그러면 0에서 1초까지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나 변했니? 여기 있잖아, 여기. 0에서 3이니까 0에서 1초까지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를 볼게. 나중 운동량이 3 곱하기 2니까 6 빼기 제로고 6 변했고, 3에서 5초 동안의 운동량 변화량도 얼마니? 6이네. 아까 구해놨잖아 여기. 그러니까 3분의 1배가 아니라 1배네 1배. 그 다음 리을 마찰력의 크기는 3N이다. 자, 마찰력의 크기는 F는 MA잖아. 근데 M이 2kg이고 가속도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네. 그러니까 크기만 물어본 거니까 3N 맞죠. 기억 니은 리을 정답. 자, 123번.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B를 향해 사부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나는 A와 B가 충돌할 때 A의 작용, 자, A의 작용 힘의 크기를 나타낸 거다. 그럼 A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왼쪽 방향이야. 힘은 왼쪽 방향. 그럼 이 왼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합시다. 자, 시간 그래프와 시간축 사이의 넓이가 6mv래. 그럼 얘는 A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이자 A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충격량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 자, 일단 기억 볼까? 충돌 전 운동량은 4mv다.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4mv다. 맞죠? 얘가 마이너스니까, 그치? 얘가 마이너스니까 4mv가 될 것 같아요. 운동량을 물어봤는데?
잠깐만요. 자, 일단 이건 보류. 자, 그 다음에 일단 크기는 4MV가 많아요. 크기라고 하자. 크기로 바꿔줘. 크기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충돌 과정에서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0MV다. 그러면 이거 운동량 변화량을 써봅시다. 자, A의 운동량 변화량은 플러스 6MV가 되죠. 이거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지 않습니까? 맞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나중 운동량을 P, A 프라임으로 할게. 빼기 처음 운동량이 마이너스 4MV가 되잖아. 그러니까 PA 프라임 플러스 4MV 이게 6MV가 되니까 A의 나중 운동량은 플러스 2MV네. 그죠? 그래서 BS 2MV가 나왔다는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운동량의 방향이 처음과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네. 이거 맞고. 그 다음에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의 운동량 변화량 같은데 이건 A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얘가 6MV가 돼. 틀렸고. 그 다음에 충돌 후 B의 속력은 EV다. 자, 그럼 봐봐. 충돌 후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 값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잖아. 근데 처음 운동량은 정지니까 제로야. 결국에 이게 B의 나중 운동량과 똑같아요. 이게 얼마다? 6MV가 되지. 근데 B가 3M이잖아. 그때 속력을 VB라고 한다면 2네. VB는 2V가 되네. 그러고 맞네. 그죠? 그러니까 딕은 리을이 맞고, 아, 이게 기억이 정답에는 기억이 맞다라고 했는데 이거 운동량 크기라고 좀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운동량의 크기로 바꿔주면 기억 딕은 리을이 맞고, 그냥 운동량이라고 한다면 이거 살짝 좀 틀려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4MV가 돼야 될 것 같아. 마이너스 4MV. 지금 왜냐면 지금 왼쪽 방향을 얘가 플러스로 잡았거든. 왜냐하면 A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나타낸 거잖아. 크기. 그래서 일단 이건 좀 틀릴 것 같고 크기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됐죠? 자, 124번 봅시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 나는 A와 B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질량 B는 1대 2, 시간이 T일 때 정면 충돌. 질량 B가 1대 2니까 얘를 M, 얘를 2M으로 잡아봐. 자, 그런데 충돌 전, 여기서 충돌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돌 전 A의 운동량이 4P고 B의 운동량이 P야. 운동량의 4배 차이가 나면 속력을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겠다. 왜냐면 운동량은 MV가 되잖아. 근데 V는 M분의 P가 되죠. 근데 A가 B보다 운동량이 4배, 질량은 2분의 1배야. 그러면 속력은 8배가 되겠네. 그러니까 A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8V라고 한다면 B의 속력은 V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충돌 후 A의 운동량을 봤더니 처음에 비해서 4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속력은 4분의 1로 줄어들어야 돼서 얘가 2V가 되고, 됐죠? 그 다음에 B는 처음에는 P였는데 크게 P였는데 충돌한 다음에 2P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속력이 얘가 2V로 바뀐 거야. 됐죠? 그러니까 충돌 후 A와 B의 속력이 2V 똑같다. 질량은 1대2인데 한 덩어리로 운동하는 거지. 맞죠? 그럼 이게 한 덩어리로 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덩어리. 자, 충돌 전 A가 B의 8배, 속력은 8배고 A와 B는 한 덩어리로 운동한다. 맞고,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지. 자, 125번 봅시다. 동일 직선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는 A와 B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 나는 A와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이니까 0에서 1초까지 A의 속력은 1분의 4, 이 녀석은 4m/s. 그 다음에 B는 1분의 1이니까 1m/s. 그 다음 충돌한 다음에 A, B가 위치가 똑같네. 한 덩어리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속력은 1분의 3이니까 3m/s로 바뀌네. 요가 됐죠? 그 다음에 A의 질량을 MA, B의 질량을 MB라고 한다면
충돌 전 운동량은 4 MA 더하기 MB 얘는 MA 더하기 MB 곱하기 3. 그러면 4MA 더하기 MB는 3MA 더하기 3MB. MA는 2MB. 그래서 A의 질량이 B의 2배다. 요거 맞고요.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얘가 M이라면 얘는 2M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배가 아니네. 8배네, 8배.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가 아니라 같다. 작용 반작용이니까 1번. 자, 126번 봅시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했던 질량이 EM, M인 물체 AB에 FA, FB를 수평 방향을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A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다. 자, 힘 시간 그래프에서 이 면적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의미하죠. 그러면 A는 힘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B는 일정하네. 그러면 일단 기억보자. 0에서 T0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는 이 삼각형의 면적이고 B는 이 사각형의 면적이니까 A와 B가 같다가 아니라 B가 A보다 크다.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틀렸고 T0일 때 A의 속력은 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면적이 곧 나중 운동량과 똑같아. 그러니까 A의 속력은 요거잖아. 2분의 1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분의 1 F0 T0인데 이게 나중 운동량과 똑같고 질량이 EMVA라고 한다면 자 VA는 4M분의 F0 T0 이거 맞죠. 그 다음에 디귿 0에서 2T 0까지 A와 B의 속도 변화량은 같다. A의 속도 변화량은 같습니까? 자 속도 변화량을 구하려면 면적 구해야 돼. 면적. 왜냐하면 나중 이게 나중 운동량이니까 면적이. 그런데 A하고 B의 면적값이 똑같아. 얘는 2T0 곱하기 2F0잖아. 2분의 1 2T0 2F0니까 2F0 T0가 되고 요 B의 면적도 얘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충격량은 똑같아. 충격량은 똑같은데 A하고 B 뭐가 달라? 질량이 다르죠. A는 EM이고 B는 M이잖아. 그러니까 질량 B가 2대 1이면 속력 B는 1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B의 속도 변화량이 A의 2배야 2배. 같지가 않아.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27번 봅시다. 충격량의 단위는 NS 맞고 충격량의 방향은 충격량의 방향과 같고 맞고 충돌할 때 주고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이거 맞고 충격량이 같을 때 자 I는 FT잖아. 이 녀석이 일정할 때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력은 작아진다. 이거 맞고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힘을 받은 시간을 나누면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을 구할 수 있다. 맞고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채를 길게 휘두르는 까닭은 충돌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하는 겁니다. 왜 충격량을 크게 해서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하기 위함이다. 정답은 6번. 자, 128번 봅시다. 자, 질량이 3g이야. 자, g이 나오면 kg으로 바꿔야 됩니다. 0.03kg이고 50m/s 속력 날아오는 것을 탁구채로 쳐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게 한다. 그러면 운동량 변화를 봅시다. 자, 얘를 마이너스, 얘를 플러스로 한다면 얘를 그냥 플러스로 합시다. 반대 방향. 얘를 플러스 방향, 얘를 마이너스 방향 한다면 0.03 곱하기 70 빼기 0.03 곱하기 마이너스 50이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가 되죠. 그럼 이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가 0.36이 나와. 그러면 평균 힘은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0.36 나누기 0.06을 하면 6N이 되겠네. 자, 이제 129번. 자, 오른쪽으로 4m 속력으로 날아오는 질량이 또 450g이네. 얘는 0.45kg. 0.45kg.
자, 접촉 시간이 0.1초라고 합니다. 기억 볼게. 발이 축구공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랑 같다. 자, 얘를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얘를 플러스 방향.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0.45 곱하기 6 빼기 0.45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하면 4.5 나와요. 맞고. 발이 축구공에 가한 충격력의 방향은 왼쪽이다. 맞고요. 발이 축구공에 가한 평균 힘의 크기는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하고 똑같잖아. 크기니까 절대값 씌워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얘는 0.1초 동안에 운동량 변화량이 4.5가 나왔죠. 그러니까 45 뉴턴이 되겠네.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130번 봅시다. 가와 나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각각 3부위, 2부위 운동하던 공 A, B가 벽에 충돌한 후 각각 2부위, V로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충돌하는 시간은 A가 B의 2배래. 얘가 2t 걸리면 얘가 t가 걸리네. 그럼 일단 가의 운동량 변화량을 찾아봅시다. 오른쪽을 마이너스, 왼쪽을 플러스. 자, 그럼 A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 값은 2m이잖아, 질량이. 그러니까 4mv 빼기 빼기니까 6mv니까 10mv가 되고, 자, B의 변화량의 크기는 mv 빼기 빼기니까 2mv 플러스 3mv가 되네. 자, 그럼 기억 볼까요? 벽과 충돌할 전후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mv가 아니라 3mv가 되고, 충돌하는 동안 B가 벽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벽이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그렇죠. 작반이니까. 디귿. 충돌하는 동안 벽이 공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물어본 건데, 평균 힘은 이렇게 구하잖아. 평균 힘은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를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A하고 B의 시간은 2대 1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운동량 변화량이 얘가 10m이고 3m이잖아. 그죠? 얘가 10m이고 얘가 3m이니까 이것이 그럼 5대 3이네. 그러니까 가에서가 나에서의 5분의 3배. 이거 맞죠? 정답 4번. 자, 131번 봅시다. 정지해 있던 물체 A를 망치로 쳤더니 A가 벽에 충돌한 후 튀어나온 모습을 나타낸 거고, 나는 A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가 망치랑 충돌한 거고, 여기서가 벽과 충돌한 거네. 그럼 A가 망치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물어본 거죠. 그럼 평균 힘은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얘가 망치, 얘가 벽. 일단 망치랑 벽으로부터 시간 차이가 1대 2네. 그 다음에 운동량 변화량은 결국엔 속도 변화량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5만큼 변했고 얘는 8만큼 변했네. 그러니까 5대 8이네요. 그러니까 5대 4가 되겠다. 그러니까 F1은 F2의 몇 배인지를 물어본 거니까 4분의 5배가 되겠다. 자, 32번 볼게요. 자,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다른 A, B를 각각 발로 찼더니 A, B가 각각 수평면을 따라 속력 V로 등속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다. 나는 A, B가 받은 힘의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면적이 2배래. 그러니까 S1은 S2의 2배래. 됐죠?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기억 S1, S2는 각각 등속 직선 운동하는 동안 A, B의 운동량의 크기랑 같다. 그쵸? 당연히 같죠. 왜냐면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되고 얘는 운동량 변화량인데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거잖아. 얘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잖아. 근데 처음 운동량이 제로거니까 결국에는 면적값이 나중 운동량과 똑같은 거지. 자, 그 다음에 질량이 A가 B의 2배래. 속력은 똑같은데 운동량이 2배잖아. 그치? 속력은 같은데 운동량이 2배가 되는 거니까 A의 질량이 B의 질량의 2배가 된다. 이거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A가 받은 평균 힘은 B가 받은 평균 힘의 3배이다. 면적이 2배인데
봐봐. 평균 힘은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이잖아. 근데 A가 여기 앞으로 A, B를 할게. A는 2초고 B는 3초야. 근데 면적이 2대 1이잖아. 1대 3분의 1이니까 3대 1의 평균 힘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33번. 그림 가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던 물체 AB를 스틱으로 각각 수평 방향으로 쳤더니 AB가 등속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물체 AB를 스틱으로 치는 순간부터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AB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질량은 각각 M, EM이다. 자, 봐봐.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 정지 상태에서 자, 이제 운동량 변화량이 A는 T1까지가 P 변한 거고 B는 T2까지 P를 변한 거야. 그러니까 T1까지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가 아니라 A가 더 크네. 그 다음에 T2일 때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봐봐.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건데 얘가 일정한 상태에서 질량이 크면 속도는 작잖아. 그러니까 B의 질량이 A의 질량보다 2배 크니까 속력은 2분의 1배로 작아야 돼. 그 얘가 2V라면 얘는 V가 되겠지. 그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이거 맞고. 그 다음 0에서 T1까지 A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0에서 T2까지 B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보다 작다. 평균 힘은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인데 이 녀석이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하고 반비례 관계 있죠. 그러니까 B가 받은 힘의 크기보다 작다. 이게 맞는 말이지. A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B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되겠네. 시간이 더 작으니까. 틀렸네. 그 정답은 2번이 됩니다. 4번. 자, 수평면의 일직선상의 동전 AB가 정지해 있을 때 동전 B를 향해 동전 A를 손가락으로 튕기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ABC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B의 질량은 C의 질량의 2배고 AB 충돌 시간은 3P, BC 충돌 시간은 2T 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일단 질량이 2배래. B의 질량은 C의 질량의 2배. C를 M이라 한다면 얘는 2M이 되겠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고르세요. 자, 기억. A는 B와 충돌 후 충돌 전과 반대 방향 운동한다. 맞죠? 왜? 운동량의 방향이 반대잖아.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맞고. 그 다음에 니은 B와 C는 충돌한 후 같은 속력으로 운동을 한다. 자, B하고 C가 충돌한 후 같은 속력으로 운동을 할까요? 자, C의 운동량은 2P야.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은 P잖아. 그지? C의 질량은 M이고 그 다음에 B의 질량은 2M이거든. 근데 봐봐.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는 건데 그러면 속도는 질량분의 P가 되지? 그러면 B하고 C의 운동량은 1대 2예요. 근데 질량 B가 2대 1이잖아. 그럼 2분의 1대 2니까 1대 4야, 속력이. 그러니까 같은 속력이 아니라 4배 더 빠른 거지. 누가? C가. 그러니까 이거 B가 A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F1, B가 C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F2라고 한다면 F1과 F2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자, 평균 힘은 운동량 변화량과 똑같잖아. 그러면 B의 운동량 변화량만 보자. 자, B의 운동량 변화량. 자, B는 3t 동안에 3p0만큼 바뀌었죠? 3t 동안에 3p0만큼 바뀌었으니까 F1 평균 힘은 3t분의 3p0니까 t분의 p0가 되고 F2는 2t분의 b 어딨니? 여기죠? 3p에서 p0로 바뀐 거니까 2p0네. 그럼 얘도 t분의 p0니까 1대 1이네. 틀렸네. 정답은 1번이다. 자, 35번. 자, 물풍선을 터뜨리지 않고 받으려면 손을 뒤로 빼야 한다. 이게 충격을 완화하는 거죠. 충격 완화. 아닌 것은. 자, 일단 1번은 아니야. 얘는 충격량을 크게 해서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하는 거니까 아니고 배에 몸체에 타이어를 붙인다. 이거 맞고 안전모 맞고 번지 점프 맞고 무릎을 구부려 맞고 6번도 아니네. 얘도
충격량을 크게 해서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이다. 자, 136번 볼게요. 기억. 충돌할 때 받는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격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력은 작아진다. 이거 맞고, 자동차의 범퍼가 찌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퍼 앞에 딱딱한 바가 아니라 물렁물렁한 바. 그 다음에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질량이 작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질량이 큰 물체가 받은 충격량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용반작용에 의해서 같다. 자, 137번. 자, 두꺼운 글러브를 사용하면 손이 받는 충격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충격력을 줄이는 거예요. 야구공이 글러브에 충돌할 때 글러브가 받은 충격량은 야구공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야구공과 글러브의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글러브에 작용하는 충격력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이거 맞죠. 정답은 니은 디귿. 자, 138번. 그림 가는 질량이 같은 달걀이 같은 높이에서 각각 단단한 바닥과 푹신한 방석 위에 떨어진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충돌 과정에서 달걀이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 충돌 직전의 속력은 같다. 당연히 같죠. 왜냐하면 같은 높이에서 중력 가속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은 중력 가속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돌 직전의 속력은 같고, 그 다음에 A와 B의 그래프와 시간 축사의 넓이도 같아요. 왜냐하면 충돌한 다음에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석에 떨어진 계란이 받은 힘을 나타낸 것은 B다. 자, 얘는 시간이 짧잖아. B는 시간이 길죠. 얘는 TA는 짧고 얘는 TB는 길잖아. 그러니까 A가 크고 얘는 B가 받은 힘의 크기 작아요. 그지? 그러니까 B가 푹신한 방석이다. 정답은 5번. 자, 139번 봅시다. 질량이 큰 트럭과 질량이 작은 승용차가 마주보며 달려 정면을 충돌하고 정지했다. 에어백이 작동하면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다. 1번. 트럭과 승용차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비교하여 쓰고 극과 같다 서술하세요. 일단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그 이유는 작용반작용. 자, 에어백이 작동하면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물체가 받은 충격력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할 수가 있어요.